여러분, 비트코인,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짜 돈 아냐? 도박하는 사람들이나 사는 것 아니냐? 결국 언젠가 영혼될 텐데 그딴 걸 왜 사냐?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실체 없는 자산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비트코인을 왜 미국 정부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월가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세상은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를 보고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이나 금, 다이아몬드 같은 자산도 가치가 유지되려면 사람들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물건 자체에 절대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가치 있다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관점을 주관적 가치라고 설명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 평범한 물 한 병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결국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서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은행처럼 어느 한 기관이 필요에 따라 발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거래 기록 역시 전 세계에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금과 비슷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의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내일부터 비트코인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가격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요가 사라진다면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반대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제도권 금융회사들까지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도 관련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무렵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개인과 개인이 직접 전자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비트코인은 중앙기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 시스템이라는 실험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흐른 지금 기존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금융상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희소성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화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화폐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시대에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자산을 분산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처럼 장기간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될지는 아직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무조건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월가의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는 비트코인의 철학을 지지하기 위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직접 비트코인을 사고 보관하지 않아도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자금이 들어오면 운용 수수료라는 새로운 수익원도 생깁니다. 결국 월가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인터넷상의 실험으로만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시장에서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 거대한 네트워크와 수요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가짜 돈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무조건 오르는 미래의 돈이라고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세계의 투자자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히 매일 오를까 내릴까를 맞히는 게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큰 수익 가능성만큼 큰 가격 하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남들이 산다는 이유로 따라가기보다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고 무엇 때문에 가치가 형성되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전체 자산과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여러분도 이 변화의 흐름을 차분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